다음에 박테로이데스라는 게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가 많아요. A형이 있고 B형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이 세균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많지 않으면 이게 많고, 이게 적으면 이게 많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밑에 게 많고, 또 이쪽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 외에는 이 위에 게 많대요. 근데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엽산과 지난 시간에 미네랄 얘기할 때 했었죠. 두 분은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비타민 B1. 이게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데, 섭취한 것보다 이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만든대요. 그리고 비타민 B2, 5, 7. B7, 비오틴이라는 건데요. 비오틴. 비오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샴푸 선전할 때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머리 위에서 비오틴 성분이 있다. 이게 비타민 H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손톱 갈라졌다고 오셨는데 이게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어떤 문제가 잘 못 드셨을 거예요. 최근에 아프셔가지고 B2가 모자라면 입술 갈라지고 손톱도 이렇게 짜개집니다. 우리가 견과류나 아니면 계란 노른자나 아니면 이런 거를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이 균이 없으면 이걸 생성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세포에서 활용을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하나의 머리장 박테리아의 일종의 이야기인 게, 아까 트립토판, 그 다음에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뇌는 거의 호르몬 구성 성분이 글루타메이트가 많아요. 글루탐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화학적으로는 미온과 같은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로토닌은 아주 5%, 2%도 안 되는 성분이고,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파민은 어디 중독에 해당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기쁨을 주는 호르몬, 해피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3대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은 안정된 호르몬. 오래된 은혼식하고 금혼식을 한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호르몬. 그 반대가 중독 호르몬이죠. 이것저것 도박에 중독되거나 이런. 근데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옥시토신은 아이에게서 또 엄마와 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쫙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은 참 안정된 호르몬인데, 도파민을 막는 그런 약을 써서, 김모 교우님 잘 들으세요. 들지 마시고. 금연을 위해서 도파민을 막아주는 약을 씁니다. H제약에서 나온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도 있고, 이 도파민을 죽여주면, 도파민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더니 중독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도파민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이 도파민을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하지 않게 도파민을 쫙 가라앉히게 하는 약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치료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로토닌은 놀랍게도 아까 그 장내 세포에 90%가 아니라 95%나 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뇌에 별로 없는데 장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행복해야 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우리가 식사를 해서 필수 아미노산 성분 트립토판이나 티로신에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이런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체내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타입의 사람, 그 다음에 B타입의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장내 세균에 따라서 사람 타입을 나누지만, 장내 세균은 우리가 이런 것도 먹으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식사에서 많이 섭취를 하고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섭취를 하면 이런 좋은 균들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도 생성되게 하고, 그리고 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한 분씩 본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는 아니고 김권사님 예인데. 예. 혹시 지금 생방송 들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근데 나중에 이거 예. 볼 건데. 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긴 하신데 옥시토신이 좀 어느 순간에 모자랄 때 대기력이 들어와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음식물만으로 말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장으로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 눈과 코와 오감, 식사하는 거는 미각으로만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후각도 느끼겠지만, 오감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나마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간의 유대 또는 또 사별한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계속 무의식 속에 남아서 이런 작용들을, 끈끈한 작용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60대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소화 안 되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두통이 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누구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뚝 던져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자식이 속썩이거나 남편이 속썩이거나 아니면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거나 목사님 아니고요. 시어머니 역할 하시나 보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네요. 셋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어요. 뇌로 오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도 이제 몸으로 느끼죠. 이런 오감 플러스 또 육감이라는 식스센스가 뭐죠? 영적인 겁니다. 그냥 같이 안 있어도 텔레파시 느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 그러니까 6가지의 감각이 모두 합쳐져서 이 장의 영향, 박테리아한테도 영향이 미치고요. 이 박테리아란 놈이 그냥 이 미각이나 아니면 이런 여기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했어도 오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인터넷 방송하는 같이 방송하는 나중이님이신데 급하신 건 없으시겠죠? 채취 있잖아요. 오래 같이 산 부부들은 뽀뽀하고 또 이렇게 막 안아도 어떤 냄새가 나도 냄새 좋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에 페로몬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미생물 냄새라고 그래요, 지금은. 예. 그리고 이건 참 또 어떤 비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의사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노인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닦고 아무리 향수 뿌려도 나는 냄새 나잖아요. 혈압이 냄새. 그게 미생물 냄새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물론 매주 달아놓고 좋은 이런 데서 또 좋아하는 냄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맡던 냄새, 미생물 냄새고요. 집에 들어가는 고유의 채취도 미생물입니다. 다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곰팡이 냄새가 또 그런 장의 어떤 그런 맛이라든가 아니면 냄새도 좌우하고
어릴 때부터 미각을 계속 자극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는 성장 클리닉에서 아이들 여러 음식들을 먹여보라고 하는데 처음에 싫어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음식들을 먹다 보면 뇌가 발달이 됩니다. 예. 후각은요 한 2000여 종 개발이 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린 너무 그 케미컬한 향 이렇게 뿌리는 거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오렌지 주스라고 해도 오렌지 향이 그 오렌지 향이 아닙니다. 그건 에스테르 향이에요. 사과 맛 에스테르, 바나나 맛 에스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향기를 감별하거나 아니면 포도주 감별사들은 미각과 후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유전자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각 유전자와 미각 유전자를 계속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분일수록 이런 오감이 뛰어나서 이 풍부한 감성도 표현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거죠. 그냥 현대에서 생활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맥도날드 먹고 또 프랜차이즈 가서 국수 먹고 하는 우리 현대의 생활들은 이 머리와 장과 박테리아의 이런 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대답이 너무 길었는데요. 또 하나 질문이 예. 또 집에 계시는 김관사님이 예. 요새 와서 막 갑자기 가스도 안 켰는데 가스 냄새가 막 난다 그러고 애초부터 예. 아침에 오는 신문 냄새를 못 맡아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냄새들이 똑같은 기전입니다. 안 나는데 예, 똑같은 기전입니다. 이게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역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통증의 역치에 대해서 설명했죠. 몇 개월 넘으면 뇌 이상이라고 그랬죠? 3개월. 예? 3개월입니다. 이거는 거의 만성 통증이 자니까 3개월이거든요. 어디 아픈 분들 3개월 이상 아프면 뇌를 만져줘야 통증이 좋아집니다. 3개월 이하는 그냥 그 부분에 주사를 놓고 나면 좋아지는 거고요. 안 좋아지면 3개월 이상. 이 후각도요. 참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하거나 맛이 계속 짠맛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 미각, 후각은 가장 우리가 진화할 때부터 가장 오래된 후각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냄새를 맡는다거나 하는 분들은 요 통증이 있을 때 이 뇌에 대한 약을 드리는 것처럼 역치가 우리는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통증의 역치도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벼룩이 이렇게 금방 뛸 수 있잖아요. 벼룩은 뭐냐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1단위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띰틀이 이렇게 낮은 거보다 높은 거를 마련해 주면은 통증을 안 느끼는 건데 낮으면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후각도 이렇게 후각세포의 역치가 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쇳냄새도 나고 가스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게 하려면 바로 이쪽의 약물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좋아집니다. 계속 짠맛 때문에 못 살겠다, 이과 저과 다녀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을 이쪽에 작용하는 약 드려서 네, 한 1개월 반 만에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짠맛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미각에 장애가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거는 전 미원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짠 음식이나. 또 질문.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 메치니코프 얼굴 딱 그리고 그래프 딱 그려준 게 있는데요. 9번째 슬라이드인데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실 거예요. W로 시작되는 야쿠르트 설명도 많이 하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칼라. 거기에 보면 제가 레지던트 한 1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헬리코박터는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메치니코프죠. 메치니코프 선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음료수를 먹어서
대장까지 도달하느냐, 소장까지 도달하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그렐린을 자극해서 이제 계속 폭식하게 하고 또 식도 염도 일으키고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천식도 일으키게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의 경우에만 항생제를 투여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고요. 요새는 헬리코박터도 물론 위암의 원인이고 위궤양의 원인이지만 이게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헬리콥터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실제로 이 균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편모를 돌면서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캄필로박터라고 하기도 하고 헬리코박터라고도 하는데 이 쥐에다가 이 캄필로박터 균을 딱 주사했더니 불안 행동을 일으키고 또 이제 우울증이 생긴 쥐한테 어떤 미생물을 투여했더니 우울증이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나쁜 균으로만 인식됐던 것들이 좋은 균일 수도 있고 그 균을 잘 달래는 그런 방법들이 좋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그 그래프가 그거예요. 많이 할수록 비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항생제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한 애들은 비만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그게 1.54배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항생제 많이 쓰면 당뇨가 더 한 2배 정도 높고 장에 염증도 많고 알레르기도 많고 심지어 자폐증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현성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거지에게는 알레르기가 없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거지는 이것도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출이 됐다는 거죠. 예, 면역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음식들 먹으면서 이런 미생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데요. 그 앞쪽에 보시면은 임신했을 때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을 때 미생물들을 조사해 봤는데 어릴 때는 묵인 상태예요. 그랬다가 태반에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이렇게 쭉 먹고 태어나면 모유에서 이렇게 그 균을 다른 외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균들을 모유를 먹으면서 많이 받는 거고요. 면역력이 그래서 확실하게 높아진다는 거고 아이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칠한 게 박테로이데스라는 그 세균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도리어 이 P와 B의 비율이 많아지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고 나이가 들면 비피도 박테리아가 줄어든다라고 거기 이제 노란 색깔로 적어놨는데 아무튼 연세 드실수록 이런 좋은 비피더스 유산균이 몸속에서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보충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에는 알레르기가 없다라는 거는 아토피의 발병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골고루 있어서 그 균과 잘 지내는 애들은 아토피가 없고 이런 아토피가 없다라는 얘기는 T세포는 이렇게 막 그냥 참견하는 그런 세포인데요.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T세포의 헬퍼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 유아는 그런 그 T세포의 비율, 헬퍼세포와 그 다음에 억제세포의 비율이 불균형하고 미생물의 미성숙도가 높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밑에 쭉
인생 사이클에 적혀 있는 그 글들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좀 어려우시죠? 어려운데 저는 변비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변비가 예. 없었어요. 예. 오히려 반대로 네. 그 음식을 먹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닌가? 네, 이게 네. 되게 정확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배가 아픈 게 별로 없고 그런 일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술을 먹은 날에도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딱 좋지 않은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술 먹은 날. 예, 예. 그래서 가끔씩 안 먹으면 되지. 머리는 내가 수치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네, 막걸리만 좀 그런 세상에 막걸리도 그런 기억이 있다고. 더그 경향이 좀 세고요. 소주는 잘 맞는 일단은 와인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또 하나 질문은 예, 예. 근데 이렇게 예, 장 알코올. 따뜻하게 해주면 배가 좀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 어렸을 때부터 설탕물을 예. 부모님이 먹였던 거예요. 그 예. 나오면 예. 정말 나았어요. 예. 설탕물도 예. 이 상호작용이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설탕물도 되고 꿀물도 되고 뭐 예. 그게 이제 좋은 그런 의미의 뭐 위약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위약.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알코올은 그 방법인데 안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기에다가 호텔에 가면은 그 냉장고에 딱 요만큼 그 요만한 용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용기에 이거를 한 앰플을 딱 해서 주사기에 주사기 바늘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구강에다가 확 뿌려보세요. 그러면 안 해보셨죠? 예? 위장이나 이런 트러블과 그 다음에 그게 없고 단기간에 쉽게 혈관이 확장되고 예. 위장에 부담 없고 간에 부담 없이 바로 예. 그 완전히 흡입이지. 그 방법이 의과대학 다닐 때 그냥 알고 있었는데 뭐 어디 이렇게 같이 목사님 성찬식 하는데 목사님 성도들한테 이렇게 샥샥샥 하는 것이 뿌려주는 그런 상상해 보면 너무 이건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이제 1편, 2편, 3편 백악관 이야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드라마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자기는 정신을 계속 얼러트하게 있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좀 취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하더라고요. 딱 한 앰플 해서 그거를 구강에다가 세포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주사를 찔러가지고. 아니죠. 그냥 확 찔르면 안 되죠. 스프레이로 하듯이. 아니 그리고 네, 스프레이. 그거는 취해가지고 찔리고 막 그런 거. 그 빨대로 마시는 거 비슷한 거. 빨리 흡수되죠. 빨대로 마시는 거. 예. 그게 잇몸에 취하는 걸 느끼는 신경이 있다. 아무튼 혈관이 확장되고 화학식으로는 C2H5OH잖아요. 근데 이게 알데하이드로 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산이잖아요. 이렇게 분비해야 되는데 이게 바이패스 돼가지고 그 메탄올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고요. 그냥 알데하이드가 계속 이 알데하이드가 어떤 포름알데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까데바라서 체부할 때 이렇게 안 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방부제 역할을 하면은 그걸 하겠어요. 알데하이드를 성분을. 근데 이게 알코올이 분해돼서 그대로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효소가 있는데 그 아침에 해장술을 먹어서
마중물처럼 이 사이클을 돌리게 하면은 이렇게 배출된다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생화학 시간에 막 이런 걸 배웠었는데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더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샤프를 먹어서. 조은하 목사님 해답은 술 끊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인이 빨리 오는 건데요. 주종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맥주는 차고 보리 성분이기 때문에 예, 사인이 빨리 오고 그 다음날 안 좋은데 다른 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2번 그 위약 효과에 대해서는 예. 설탕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효소를 만들 때 설탕으로 당으로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이 당을 먹어서 그거를 지가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발효 열심히 분해를 해서 그래서 그 미생물의 역할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당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주입을 하는데 그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당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먹고 활발한 활동을 해서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험 효과가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내가 밝혀볼까? 근데 이제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냥 당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들이 분해하면 그 여기는 아세틱 애시드라고 했죠. 패티 애시드. 그러니까 단가 지방산으로 변해요. 변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또 미생물들이 그렇게 빠개고 막 그러거든요. 방앗간에서 이렇게 찢듯이. 그래서 장으로 바로 이런 그 단가 당 있죠. 수크로스나 아니면 그러니까 과당이나 엿당이나 단당류가 가면은 도리어 설사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위약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적절하게 따뜻한 물에 설탕물을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차가운 물보다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부록에 제가 한 5장 정도 적어드린 거는 참 기자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사촌 땅 사는 얘기부터 두 번째 장유형 제가 설명드렸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33명의 장내 미생물을 봤는데 밑에 있는 아까 밑에 적었던 박테로이데스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게 장이 프리보텔라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미생물이 많았고 이건 재미없게 썼네요. 너무 어렵게 썼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사실 아까 거지 얘기했죠. 아프리카이들이 장내 미생물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 그리고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장수촌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도 다르다. 충북 영동군 토양마을과 강원 춘천시 박사마을의 25명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도시인들에 비해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3배에서 5배 많았다. 그게 이제 9페이지에 제가 복사를 해온 것이고요. 아프리카이들 또는 뭐 장수촌에 사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균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촬영 밀가루 오늘 몇 번 드셨어요? 한 번. 네. 어느 날은 3번. 3번. 네, 뭐 지금은 또 선생님 재밌는 질문 하나. 여기 장수 마을에 계신 분들은요. 예. 그 건강하면서 장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이게 나이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세면은요. 말씀하신 게 이게 건강하신 거잖아요.
이 연구는 사실 다른 거 다 이렇게 안 보여주고 예, 비리비리한 거 안 보여주고 이런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9988-234, 231 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걸 활고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리비리 이렇게 하다가 이걸 비고 비참한 고령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 이제 평고라고 하는데요. 활고, 비고, 평고를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노인의학 강의하신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님이 와서 이 그래프 보여주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고를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이렇게 건강 수준이 안 좋았다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마칠 때가 있지만 요 부분들은요 병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기울어질 때 이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게 이분들의 특징을 봤는데 식사만 적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텃밭도 정원도 가꾸고 부지런히 심리 정도 4km 정도는 그냥 장에 걸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생활습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식습관 그 다음에 계속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거 운전 안 하고 그런 것들 생활 환경 양평에 마을 꾸리고 있잖아요. 공동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유전자는 어쩔 수 없어도 스위치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탄 음식만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대장에서 대장암 스위치를 킨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음식 계속 바지런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사회적인 유대관계 맺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려서 먹고 움직이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좋게 하고 이러면 뭐 나머지 환경이나 유전자는 서서히 따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었던 이 친구는 어디 갑자기? 피곤하다고. 아유. 이따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장여행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런 균들이 어떤 균들인지 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 정리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의 생김새부터 강의를 했잖아요. 대변이 어떻게 생겼나? 제 1강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의 해부학에 대해서 했고 세 번째는 음식물의 세계, 음식물. 네 번째는 오늘 뇌하장.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인트로덕션, 개요를 한 게 맨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네 번의 발제와 네 번의 보충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발제하고 제가 보충하는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다음 주에는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방사선, 다이옥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다음 부분이 4강째, 5강째죠. 6강인데 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5명 생기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그냥 소개만 한 게 있고 그래서 6강째.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마치고 나가서 장을 즐겁게 할까요? 나가서 꼭 조 목사님 장 체크 내일 위해서 장 체크는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근데 문석이 형이 한국 쪽으로 하신 거. 네.